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줄 손녀입니다. 저희 할머니, 강미옥 할머니는 올해 68이세요. 아직 허리도 곱고 혼자 시장도 잘 다니시고 무거운 장바구니도 거뜬하게 드는 분이시죠. 건강검진 결과도 또래보다 좋으셨고 매일 아침 산책도 빠지지 않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마트에서 할머니의 이상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할머니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우유 한 팩과 계란 한 판. 평소처럼 직원에게 건네고 카드를 꺼내시면 끝날 일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앞에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대신 커다란 화면 하나가 깜빡거리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제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그 작은 문장 하나 앞에서 할머니는 손을 가만히 내려놓고 서 계셨습니다. 화면은 계속 깜빡거리고 뒤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요.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리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기계가 말하는 게 제일 무섭더라. 그날 밤 할머니는 저녁을 드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빨라. 내가 느린 건지 세상이 빠른 건 건지 모르겠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안 쓰면 안 되는 시대가 우리 할머니 세대에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조용하게 오래도록 몸속에 쌓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40%가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이 스트레스를 건강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우리 할머니처럼 보이지 않는 숨은 스트레스 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사실 스마트폰도 꽤 다루시는 편이에요. 사진도 찍고 카톡에 이모티콘도 잘 보내시고 메시지도 척척 보내시죠. 평생 동네 슈퍼를 운영하시다가 3년 전 가게를 정리하셨는데 평생 사람을 대하고 손으로 계산하던 분이셨어요. 그런 할머니에게 지난 3년은 큰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마트에는 키오스크가 생겼고 은행 창구는 줄었으며 병원은 태블릿으로 접수를 권합니다. 이제 사람보다 기계가 먼저 말을 겁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스마트폰 알림으로 시작됩니다. 화면을 켜면 4개에서 5개의 알림이 떠 있습니다. 은행 앱 업데이트, 통신사 안내, 건강보험공단 알림.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이 알림이 날 감시하는 것 같아. 뭘 눌러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두면 또 쌓이고. 이게 불편함이 아니라 혹시 틀리면 큰일 나는 건 아닌지 하는 압박감이었던 거죠. 오전 10시 마트 키오스크 무인 계산대 앞에서 할머니는 멈춥니다. 바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할머니는 우유팩을 들고 어디에 대야 할지 망설입니다. 뒤에서 젊은 여성이 기다리고 있고요. 한 번만 잘못 누르면 뒤에서 다 나만 본다. 할머니의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틀렸다는 눈빛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마음, 기계가 빨리 재촉하는 것 같은 공포. 오후 2시 고혈압약 때문에 병원에 가시는 날입니다. 이제는 창구가 아닌 태블릿 화면을 터치해야 합니다. 진료과를 선택해 주세요. 증상을 선택해 주세요. 할머니는 늘 말씀하세요. 앞사람이 너무 빨리 눌러 나는 글씨 읽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글자는 작고 선택지는 많고 화면은 계속 깜빡이니 조바심이 날 수밖에요. 결국 직원을 찾으려 두리번거리다 지치십니다. 오후 4시 딸에게 용돈을 보내려고 은행 앱을 열면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창이 뜹니다. 가로 3, 세로 2 할머니는 가로가 뭔지
세로가 뭔지 헷갈리다가 틀립니다. 오해 오류 시 계정이 잠깁니다라는 경고문 앞에서 할머니의 심장은 쿵 내려앉습니다. 잠기면 어떡하지? 돈을 못 보내는 건가? 큰일 낸 건가? 결국 할머니는 앱을 끄고 다음 날 은행에 직접 가십니다. 30분을 기다려서 5분 만에 끝나는 송금을 하고 집에 돌아와 깊은 한숨을 쉬시죠. 이 모든 게 하루에 일어납니다. 이 작은 불안들이 하루에 3번에서 5번 반복되며 할머니의 몸에 스트레스를 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녁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려.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겪으신 이 증상, 바로 숨은 스트레스병입니다. 병원에서 진단병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할머니는 며칠 후 병원에 가셨어요. 선생님, 요즘 가슴이 자주 두근거려요. 잠도 깊이 못 자고. 의사는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세요라고만 했죠.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나한테 무슨 스트레스가 있다고. 이게 바로 이 병의 특징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조용히 매일 쌓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우리 몸은 디지털 기기 앞에서 긴장하면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교감신경 활성화는 키오스크 앞에서 실수할까봐 긴장하는 순간 심박수가 분당 10에서 20회 상승하고 혈압이 순간적으로 오르며 호흡이 빨라집니다. 몸이 위협으로 인식하는 거죠. 코르티솔 분비는 이 긴장 상태가 반복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고 소화 기능을 저하시키며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할머니에게 나타난 4가지 신호. 첫 번째 신호, 요즘 왜 이렇게 가슴이 자주 두근대지? 심박수가 오르고 쉽게 긴장합니다. 두 번째 신호, 잠이 깊이 안 들어. 자다가 자꾸 깨.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신호, 밥맛이 왜 이러지? 속이 더부룩해. 위산 분비가 늘고 장 운동이 방해받습니다. 네 번째 신호, 나는 나이 들어서 이런가 보다. 자기 비난과 자책이 시작됩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 변화 때문인데 말이죠. 평생 사람을 통한 해결한 할머니 세대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묻고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알려줄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정보 처리 속도 차이도 있죠. 60, 70대는 읽고 파악하고 결정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디지털 기기는 이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화면은 빨리 누르라고 재촉합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앱 오류가 나면 돈이 묶이고 키오스크에서 잘못 누르면 결제를 다시 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손해라는 감정이 기계 앞에서 긴장을 키웁니다. 할머니는 3개월 후 다시 병원을 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강미옥님, 혈압이 많이 올랐네요. 혈당도 경계선이에요. 약을 드시는데도요. 혈압은 140에서 150으로, 공복 혈당은 95에서 110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숨은 스트레스가 신체 질환으로 번지는 무서운 과정입니다. 혈압 상승은 지속적인 교감신경 긴장이 혈관을 수축시켜 고혈압 위험을 높입니다. 혈당 변동은 코르티솔이 혈당을 계속 올리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 위험이 커집니다. 만성 통증은 계속된 긴장은 목, 어깨, 허리 근육을 뻣뻣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증상도 이와 같았습니다. 요즘 어깨가 너무 아파. 키오스크 앞에서 긴장할 때마다 힘이 들어감,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돼. 수면의 질 저하. 할머니는 계속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라고 자책하셨지만 사실은 환경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만든 새로운 스트레스였죠.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않으면 약을 먹어도 혈압과 혈당은 잡히지 않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이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막을 딱 5가지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마음의 안전망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루틴 1. 스마트폰 기능 5개만 쓰기. 할머니, 스마트폰에는 쓸데없는 알림과 앱이 너무 많아요. 딱 5개만 써요. 나머지는 제가 다 숨겨드릴게요. 전화, 문자, 카메라, 카카오톡, 인터넷 검색 딱 5개만 홈 화면에 남겼습니다. 은행 앱, 쇼핑 앱 등은 모두 기타 폴더로 숨겼습니다. 정리를 하고 알림도 줄어들고 화면이 깔끔해지니까 마음도 편하다고 하시네요. 루틴 2. 키오스크는 취소 버튼부터 찾기. 잘못 눌러도 되돌릴 수 있다는 안전망이 불안을 줄입니다. 할머니, 키오스크 앞에 서면 시작 버튼 말고 취소 버튼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볼까요? 마트 키오스크 아래쪽에 있는 취소 버튼 위치를 먼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면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할머니의 불안이 크게 줄었습니다. 루틴 3. 앱은 3개만 마스터하기. 할머니와 함께 꼭 필요한 앱 3가지만 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저에게 도움 요청하여 복잡한 결제나 쇼핑은 할머니,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앱을 다 배울 필요가 없다는 인지 부활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루틴 4. 도움 요청을 당당하게 하기. 할머니, 이건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요. 20대도 처음 보는 기계 앞에서는 헷갈려요. 다만 그걸 빨리 습득하냐 문제이지. 어려운 건 물어보는 게 맞는 거예요. 도움 요청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당당하게 직원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루틴 5. 하루 5분 스트레스 차단 루틴. 긴장 후 즉시 교감신경을 진정시키는 5분 루틴이 필요합니다. 눈 감고 10초 동안 있으면 시각 정보를 차단하고 뇌를 쉬게 합니다. 어깨 돌리기 10번은 긴장한 어깨 근육을 풀어줍니다. 깊은 호흡 3회 코로 5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7초 내쉬면 교감신경 진정이 됩니다. 손바닥 마사지 20초 동안 엄지로 손바닥 가운데를 꾹꾹 눌러 긴장을 완화합니다. 과학적 근거로 깊은 호흡 3회만으로도 심박수와 혈압이 즉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병원을 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 하셨어요? 혈압이 많이 좋아졌네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였어요. 기계랑 천천히 친해졌거든요. 할머니의 말씀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기계가 무서웠는데 이젠 그래. 천천히 하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빨라서 적응이 필요한 거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할머니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건 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숨은 디지털 스트레스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디지털 기기 앞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어렵거나 불안하셨나요? 키오스크일까요? 아니면 헷갈리는 은행 앱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하나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다음 영상에서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됩니다. 할머니는 요즘 말씀하십니다. 디지털 세상은 계속 빠르게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걸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것. 필요한 것만 나에게 맞는 속도로. 그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숨은 스트레스병.
이제 그 존재를 알았으니 오늘 배운 5가지 루틴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그리고 강미옥 할머니처럼 다시 웃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